예,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정용훈입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내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시간 헛되지 않도록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을 탈원전, 아니 탈탈원전이 답이다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에너지의 변화를 주자, 뭐 에너지 전환을 하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건데요. 왜 지금의 문제가 있는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죠. 먼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사실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2050년이 지나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WHO가 내놓은 보고서만 봐도 열 혹은 뭐 홍수가 나서 익사, 그리고 물을 잘못 먹은 설사, 그 모기나 이런 거에 의한 말라리아, 댕기열, 그리고 육류나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가 모자라서 결국 생길 수밖에 없는 영양실조 등등으로 2030년 이후면은 매년 25만 명의 사망이 2050년 정도까지 있을 걸로 최소한 평가됐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이 원인들만 가지고, 요 원인들만 가지고 추산된 것이 요만큼이고, 이게 매년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70년 동안 사망자가 9만 3천 명이다라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내놨었는데요. 그 숫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매년 25만 명하고 70년간 9만 3천 명, 그리고 그것도 뭐 잘못된 계산으로 나온 9만 3천 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미 우리한테 너무 심각하게 다가와 있다. 얼마나 좀 변화가 심각한가 하면은 30년 뭐 전쯤에, 3, 40년 전쯤에 독도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평균 기온 12도였는데 2012년에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평균 기온 13도로. 그리고 강수량 1300이었는데 강수량 1800이 됐고요.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중에 명태, 거북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 정도의 변화를 30년, 한 세대 동안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로 왔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손자 세대로 가면 2도, 3도 온도가 증가할 텐데, 그때가 되면 뭐 이런 숫자로 볼 수 있는 걸 훨씬 넘어서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지금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5.9입니다. 5.9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인데요. 1입방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 우리는 25예요, 평균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수명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1년에 12,0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것이 미세먼지. 결국은 우리가 뭘 태워서 나오는, 탄소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석탄, 석유, 가스 대신에 뭔가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면 미세먼지도 따라서 덜 배출되는 거죠.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데,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바이오,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등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가장 적게 나오는 원자력을 없애고 태양광을 하겠다. 태양광만 보더라도 원자력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뭐 9하고 30하고 이거 뭐 굳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데 태양광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시간을 뭘로 해야겠습니까? 결국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수력의 도움을 받자니 우리나라 수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 없을 때 바람이 불어달라,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를 뭘 태워가지고 뭘 하겠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내놓은 솔루션이 뭐냐? 가스. 가스를 태워서 태양광을 서포트하겠다. 태양광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쓰지만 없는 시간에는 가스를 쓰겠다. 자, 그런데 가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석탄도 이산화탄소를 바로 태워서 많이 배출하지만 가스도 적잖이 배출을 합니다. 석탄의 절반 정도를. 그런데 간접 배출, 메탄이 뭐 누설된다든지 이송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석탄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태양광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가스 발전은 껐다가 켰다가 해야 돼요. 껐다가 켰다 하면은 계속 켜놨을 때보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60이라는 숫자가 대폭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한 50, 한 5% 정도 되는 효율의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무거운 증기 터빈을 떼버리면은 효율이 40, 한 2% 정도, 그 정도로 내려갑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연료를 더 쓴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CO2를 더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을 가면서 그 파트너로 가스를 잡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거를 없애는 거, 글쎄요, 석탄을 없애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원자력을 없애는 거는 도저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차원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결국 바람이 불 때, 태양이 뜰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죠. 그래서 유엔이 2018년에 내놓은 특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1.5도씨 특별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요지가 뭐냐면 태양광도 대폭 늘려야 되고 원자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의 역할은 2030년까지 대략 이 정도 증가시켜야 되니까 현재 2배 정도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5배 정도로 증가를 시켜야겠다. 빌 게이츠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태양광 풍력 기후변화 대책에 도움된다. 큰 도움된다. 그렇지만 24시간 떠 있진 않다. 이제 풍력의 보조금, 태양광의 보조금을 끝낼 때가 됐다. 사람이 태양광을 서포트를 하는 건 끝내고 제대로 태양광이 사람을 서포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죠. 태양광이. 그런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원자력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다른 형태의 원자력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에너지 저장하는 것과 원자력 이 두 가지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 전환은 탄소를 안 태우고 살기인데요. 이거는 탈원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탈탄소가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석탄, 가스, 오일 이 전부를 다 버리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고 이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화성에 가면 산소도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로버를 보냈는데 앞서 보낸 놈은 오퍼튜니티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을 쓰는 놈이고요. 두 번째 그 뒤에 보낸 놈은 큐리아시티라고 해서 좀 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큰 놈을 보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 원자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퍼튜니티는 2018년에 화성에 모래폭풍이 심하게 왔을 때 모래폭풍에 잠겨가지고 여기가 다 덮여버렸는지 교신이 끊기고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료해버렸어요. 마지막 유언이 배터리가 부족하다.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근데 큐리아시티는 2018년에 똑같은 모래폭풍을 같이 겪었습니다. 겪었지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24시간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원자력 배터리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얘네 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큐리아시티가 오퍼튜니티를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태양광, 태양이 비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터리에 저장을 좀 해서 어느 정도는 견딜 수는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24시간 어떤 기후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면 아마 오퍼튜니티하고 큐리아시티하고 둘이 짝을 이뤄서 다녔다면 지금 둘이 같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우리 인터넷을 하는데 이거 청정 전력으로 하자. 그래서 24시간 쓸 수 있는 청정 전력, 일주일에 7일 쓸 수 있는 청정 전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자.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은 구글 핀란드 데이터 센터는 여기가 1월이에요. 1월, 여기가 12월. 1년 내내 녹색입니다. 쭉 녹색이죠. 녹색이 100% 클린 에너지입니다. 카본이 없는, 탄소가 없는. 핀란드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원자력 쓰고 있고요. 바이오 좀 쓰고 있고, 수력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풍력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약간 좀 이 바탕 색깔이 옅어요. 근데 이 옅은 녹색은 원자력이 깔아주고 있고요. 이 중간에 진한 녹색들이 있죠, 밴드가. 언젠가 하면은 이게 점심때예요. 이거는 태양광이 있어서 나오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태양광이 그래도 녹색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만에 있는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 올 뻔했는데요. 대만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냥 검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요. 여기. 거의 0%에 가까운. 대만이 탈원전 했죠. 탈원전 했는데 그나마 원자력이 조금 있을 땐 요래요. 그런데 이때 봄에 원자력이 여름에 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봄에 좀 쉽니다. 쉬면서 정비를 해요. 정비하는 동안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그리고 365일 청정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태양광이 요즘 깔리는 거 보면 대세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이다. 과연 그런가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8년에 세계 원자력 시설 신규 들어간 게 10기가와트가 들어갔어요. 신규 태양광은 100기가와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태양광이 원자력의 10배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대세지 않냐? 이게 시설만 보면 그렇고요. 실제 발전량은 다릅니다. 원자력 10기가와트는 이게 적어도 20시간 이상 하루 돌아가는 놈이고요. 태양광은 하루에 서너 시간 돌아가는 놈이기 때문에 연간 발전량으로 따지면은 원자력에다가 6을 곱한 거하고가 같은 시설입니다. 게다가 원자력은 60년 써요. 아마도 20년 더 쓰겠지만 이거 뭐 없애고, 태양광은 20, 30년 쓰는데 30년 쓴다고 하더라도 60년 쓰는 놈하고 30년 쓰는 놈하고는 다시 또 2배를 곱해줘야죠. 그러면 결국 태양광 120에서 180기가와트를 새로 깔아야 원자력 10기가와트 새로 깐 것하고 같아진다. 그렇다면은 2018년에 10기가와트 원자력, 지금 사양이라고 하는 원자력이 10기가와트 늘어난 것은 태양광 120에서 180에 해당되는데, 태양광이 100이 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대세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죠. 뻥튀기 한 대나 쌀 한 대나 한 대로 부피 같으니까 같은 거다. 요즘 판매되는 부피를 봤더니 뻥튀기가 대세다. 아니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하다못해 칼로리라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비교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도 원전은 위험한데 뭐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큰일 당할 수 있는데 큰일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자. 지진이 와도 원자력은 멀쩡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는 기억하시지만 오나가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나가와 원전이 더 가까웠습니다. 더 가까웠던 원전이고 쓰나미 피해를 오나가와가 심하게 당했는데요. 오나가와 타운의 인구가 10,000명인데 그 중에 8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집이 4,000채가 부서졌으니까 오나가와에 있는 집은 거의 부서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대피를 해가지고 90일 동안 대략 한 300명 정도가 여기 대피해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온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아니면은 자손 영향이나 이런 거는 우리 기대할 수 없다. 왜? 간단히 말씀드려서 피폭량이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가 후쿠시마 일반인의 피폭량인데 앞으로 평생 피폭 받을 게 10에서 20mS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사시느냐 강원도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1년에 1mS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에 80년 사시고 강원도에 80년 사신 두 분을 비교해 보면 90mS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부산과 강원도는 차이가 없죠. 거기에 10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의 피폭량이 후쿠시마 일반인의 평생 피폭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짜뉴스 많습니다. 뭐 암이 44% 나왔다. 갑상선 암이. 그런데 후쿠시마를 전수조사해서 44% 나왔는데 다른 지역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7%가 나왔어요. 갑상선 이상이 이것도 오버였습니다. 암이 아니고 이상인데 전수조사 때문에 늘어난 숫자고요. 후쿠시마에 암 환자가 폭증한다. 막 이런 데이터가 막 나왔는데 병원에 2번 가면 환자 2명으로 카운트하고 옆에 병원이 닫아서 왔는데 신규 환자로 신규 발병으로 등록하고 해서 벌어진 총극입니다. 오죽하면 거기 해당 의사가 이런 저널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그거 다 가짜뉴스다라고 밝혔겠습니까? 일본 국토가 전체가 오염됐다. 이거 그 논문을 썼던 저자가 와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동경에서 핫스팟이 나왔다. 뭐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의 방사설량을 보니까 요거는 제가 제 거실에서 측정한 거예요. 제 거실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반대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쓰나미 막 퍼져나가는 거 구글에서 후쿠시마 치시면 이런 이미지 막 나옵니다. 이거 방사능 물질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쓰나미 파도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레디에이션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림입니다. 가짜입니다. 누가 이런 그림 갖다 놓고 내 가슴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 그거 뭐 말이 그런 거지 저게 불타는 거냐 그냥 온도가 조금 높은 것 뿐이다라고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진을 놓고 이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다들 믿어요. 우리가 여기 감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도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이고 합니다. 사고는 나기 마련이죠. 안 날 겁니다만 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최악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전하고 똑같은 걸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TMI 2호기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원전하고 똑같은 설계였기 때문에 이 경락 건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사고가 3월 28일 날 났는데요. 4월 1일 날 카터 대통령이 손에도 보면은 뭐 보호구가 없고요. 여기 마스크 전혀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발전소의 컨트롤룸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밖으로 나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밖으로의 영향은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 그냥 다 망가지는. 마지막으로 탈원전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가? 우리나라는 중동 나라처럼 가스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처럼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탈원전 한다면서 프랑스의 전기를 받고 노르웨이 전기를 받고 수력을 받고 그 다음에 체코, 폴란드의 석탄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수력 발전에 도움을 받아서 태양광 풍력 조금 늘려보는 이런 환경의 독일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밤에 보시면 섬이에요. 이거 섬입니다. 바깥으로 연결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을 한들 이들 나라하고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도 않죠. 탈원전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요. 손해만 잔뜩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손해냐? 지금까지 발전량이 총 3.5조 킬로와트-아워라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380조 정도 돼요. 전기값으로. 그런데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건설도 안 합니다. 신안을 3사도 안 하고 계속 운전 40년 되면은 멈추고 30년 좀 지나면 멈추고 이러면은 10테라와트-아워, 10조 킬로와트-아워 정도 나오고요. 돈으로 따지면 1100조입니다. 그런데 신한울 3사만 새로 건설을 하더라도 한 130조, 40조 정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 500조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1100조고요. 안 하면 1700조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신한울 3사만 가지고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600조죠. 그리고 한수원은 600조 원어치 정도 전기를 팔 걸 탈원전만 없어지면은 340조가 더 늘어나요. 우리 사후 처리하는데 100조 정도 들어갑니다. 100조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고 방사성 폐기물 다 버리고 사용 해결료 다 하는 거 100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탈원전만 없애면 340조가 한수원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과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요 정도 하는 것 뭐 나쁠 것이 있는가. 결국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결국 수백조 원의 손해만 보고 있고요. 뭐 수출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뺐습니다. 다 빼고 단순히 전기 만드는 것만 가지고 보는 손해만 해도 수백조 원이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온실가스 감축하는데도 도움 안 되고 미세먼지 줄이는데도 전혀 도움 안 되고 우리나라 전기 쓰는데도 전혀 도움 안 되고 손해만 수백조에 이르는 탈원전은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